민주당이 천막당사 생활을 오늘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 천막당사. 광화문에서 천막당사 현판식을 오늘 오전에 한다고 하고 앞으로 최고위랑 원내대책회의도 천막에서 한다고 하는데 우리 천막당사 우리 대변님은 옛날에 기억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그렇죠. 저는 2003년부터 국회 생활 시작했었는데요. 그때 천막당사, 그러니까 그때 한나라당 시절이었죠. 한나라당 시절에 천막당사를 직접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요 위치가 지금 IFC몰 있는 곳 여의도죠. IFC. 여의도 IFC몰 그 자리가 옛날에는 주차장이었었어요. 그렇죠. 그 주차장 그 위에 천막 당사를 운영했었는데 사실 말은 천막 당사지만 실제 천막 치는 게 불법이에요. 그래서 구청에서 허가를 안 내줘가지고요. 실제로는 컨테이너를 몇 개를 갖다 놓고 그 안에서 사무실을 정말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이 컨테이너가 열을 바로 받아가지고 빠지지 않는 거예요. 에어컨 틀어도 너무 더워가지고 좀 고생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천막 당사는 가짜 천막 당사예요. 가짜. 천막 당사를 열려면 본 사무실을 없애고 당사를 옮겨야 됩니다. 그때 한나라당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당이 당비가 없어가지고 연수원도 팔고 사무실을 운영할 수 어렵다라고 해서 천막 당사를 열었던 거고요. 물론 심정적인 기분은 이제 천막을 당사를 열면서 반성한다는 기미로 간 것인데 천막 당사는 기본적으로 반성 의미입니다. 반성과 본 사무실을 운영할 수 없을 정도로 당이 어려운 건데 지금 민주당은 그렇지 않잖아요. 나름 반성하는 거 아니에요? 반성하는 건가요? 그럼 이제 반성한다는 의미까지 발언을 해야 되는데 발언하지 않고 뭐 장애 집회를 하면서 천막 당사를 연다는 거는 가짜 천막 당사입니다. 괜히 보좌진들만 괜히 사무처 직원들만 고생시키는 것이죠. 제가 영화 보다 보면 복선이라는 걸 많이 따지는데 이 복선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날지 장치잖아요. 근데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돼서 그 434억인가요? 434억 원 토해내는 거 이걸 전제로 한 복선 아니냐? 그러니까 미리 나왔고 지금 미리 연습하는 거 아니냐? 그런 시각도 있어요. 사무실 뺏길 것 같으니까 미리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게 반성이 아니고 그러니까 반항이죠. 반항. 제가 보기엔 반항이라 생각하고요. 이게 뭐냐? 방금 이제 선거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선거 보조금 받은 거를 토해내야 되는 선관위에 토해내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는데 그 상황에 대비해서 당사를 팔고 천막 당사 치더라도 돈이 부족해요. 그래서 지금 미리 천막 당사를 치면서 이재명 대표의 유죄 선고 나올 걸 대비해가지고 반항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헌재 결과 나오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걸 승복하지 않겠다. 불복의 의미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불복 의미를 대비해서 이렇게 장외로 나온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지금 민주당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요. 박찬대 원내대표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파면을 선고할 때까지 민주당은 광장에서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 각종 의사결정과 광화문 집회 등의 행동 거점을 광화문으로 삼겠다. 최고위, 정책조정회의, 원내대책회의 등도 모두 천막당사에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탄핵 국면에서 민주당이 장외 집회 같은 게 잘 통하지 않으니까 이게 결국 천막당사를 시도하는 거 아니겠냐. 아까 장외 집회 얘기를 저희가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민주당이 주말에 기자들에게 공지를 했습니다. 이게 기자단 공지 이제 공보국에서 공지를 했는데 오늘 서울 광화문 범국민대회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원과 100만 명의 시민들이 참석했습니다. 보도에 참고 바랍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경찰 추산하고 차이가 나도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 말이지요. 100만 명, 근데 MBC가 보면 딱 봐도 100만 명. 너무 차이가 나가지고 경찰 추산은 그 장소에서 모인 사람들이 18,000명이래요. 18,000명. 100만 명과 18,000명. 1.8%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지난번에도 그랬었어요. 지지난번에도 이재명 대표가 공식으로 SNS에다 모여라 했는데 그때 신고한 인원이 10만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모인 인원은 500명 정도. 그러니까 5.5%였는데 이렇게 한 자릿수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목표 인원에 이런 소박한 집회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소박하게 소규모로 하다 보니까 좀 민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장외 집회를 하지 말고 아예 상주를 하자. 전략을 바꿨다. 그리고 삭발해도 안 먹히고 행진해도요 언론에서 보도를 잘 안 해줍니다.
너무 행정도 소박한 거야. 자기들 그 당직자하고 보좌진들밖에 안 모이니까. 그래서 이것저것 다 해보니 안 되겠다 해서 최후의 수단으로 아예 상주하는 뻗치기 전략을 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해 봅니다. 100만 명이라고 기자들한테 이렇게 돌리면 정말 안 되는 게 100만 명 집회를 한다고 돌리면 전국에 있는 경찰관들이 다 올라와요. 그렇죠. 실제로 경찰서 정보과에서 서울시경 정보과에서 야 이거 100만 명이 온대라고 해서 다른 뭐 강원도경, 충남도경, 정남도경에 그 공지 요청을 해가지고 도움 요청을 해서 올라온단 말입니다. 근데 막상 경찰들이 다 올라왔는데 야 그 경찰 인원수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정보과 경찰분들 사복 입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경찰관 인원들이 더 많아져서 이게 너무나 인력 낭비이고 지금 주변에 경찰서들이 숙박업소도 지금 부족하다. 경찰들이 무슨 모텔 동그란 그 침대에서 거기 침대 위에서 3명씩 자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 판국인데 진짜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이런 판국인데 이거 100만 명이다 말을 하면 안 되고 정말로 본인들 스스로가 실제로 양심적으로 또 그 한 뭐 2만 명이다, 뭐 5천 명이다 이런 식으로 문자를 돌려야지만 쓸데없이 우리 세금이 낭비되지 않는다. 경찰 인력이. 동그란 침대는 그거 돌아가는 침대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범죄도시 나왔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뭐 웃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 경찰분들이 주말마다 이렇게 집회 때문에 특히 100만 명이 집회한다고 하면은 그 경찰 진짜 전국에서 경찰들이 다 투입이 되거든요. 근데 이분들도 이제 생활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100만 명 뭐 한다고 한다. 그러니까요. 매일 주말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수치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토요일에 이제 집회가 전국적으로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탄핵 반대 집회, 탄핵 찬성 집회 등등 있었는데 그 탄핵 반대 집회는 또 경찰의 비공식 추산으로 4.1만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차이가 그러니까 그 민주당 측의 탄핵 찬성 집회와 많이 차이가 납니다. 4.1 대 1.8만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데 우리 변호사님 활동하시는 이 춘천에서도 탄핵 반대 집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춘천에서 나름 크게 있었어요. 저도 어제 그 나갔다 왔는데요. 그제 나갔다 왔는데 윤상현 의원 또 강원도 출신의 한기호 의원, 이철규 의원 오셨고요. 장동혁 의원, 또 유상범 의원, 또 전한길 선생님도 오셨는데 전한길 선생님을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강원도 곳곳에서 버스를 타고 왔습니다. 정말 저도 집회를 한참 뭐 3시간 동안 돌아다녔는데 그중에 화천에서 오신 어떤 분이 제 손을 꽉 잡으면서 강덕일 변호사 아니시냐. 자기는 매일 신문을 정말 매일매일 본다. 아마 지금도 보고 계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런 분들이 강원도에도 곳곳에 있다는 그 열기를 좀 느꼈고요. 집회 현장에서 정말로 다 같이 목소리를 내는 그러한 그 생생함을 느꼈습니다. 직접. 화천 사랑합니다. 근데 이제 100만 명이라고 했는데 1.8만 명이 오니까 이재명 대표 마음이 좀 조급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변호사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게 저는 이 마음 정확히 압니다. 재판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 많이 봐서 잘 아시잖아요. 이게 아주 정말 미세한 작은 사건, 미미한 사건이라도 재판 다가오면은 모든 일에 이 촉각을 기울이고 막 신경질적이 되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지금 선고기일이 앞두고 있는 거 아닙니까? 수요일날 항소심 선고기일인데 이 선고기일이 본인의 운명을 가르는 중차대한 선고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뭐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발현되는 게 지금 엔비디아 발언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모든 것이 스트레스 때문에 희한한 발언을 하는 것이라 좀 보여지고요. 본인 스스로 도 지금 그 온갖 촉각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미신도 믿게 되고 그렇죠. 이렇게 되면 뭐 본인의 이제 징크스 같은 것도 믿게 되고 이런 거 하나하나를 지금 이재명 대표의 말과 행동에 달려 있다고 보여집니다. 재판받는 사람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신발 신는 순서까지도 막 계단 밟는 순서까지도 다 내가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됐어. 약간 그런 걸 다 인식하게 된다니까요. 한 번 이제 경험하면은 이제 그런 거 그다음부터 내가 이때 이렇게 했더니 좋은 일이 생겼다. 그럼 그다음부터 계속 그걸 똑같이 이제 하고 싶어가지고 고발당하셨고 잘 알잖아요. 그렇죠. 긴장이 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특히 정치 생명이 달렸고 거기다 434억 원의 이 향방이 달렸으면은 더더욱 이제 신경을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집회도 잘 안 나오고 집회도 잘 안 나오니까 사람들이 안 모이니까 뭐 삭발도 하고 천막 당사도 하고 아이디어 낼 수 있는 건 다 내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생각만큼 통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천막 당사 이거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게 이재명 대표가 지금 위협을 받고 있다 그러잖아요. 암살 위협인데 암살 위협 받고 있다 그러면 정말이라 그러면요 천막 당사가 못 있습니다. 천막이 얼마나 부실합니까? 출입이 제한이 뭐 사무마에 경비할 수도 없는 뿐만 아니라 또 관통도 쉽죠. 예를 들면 누군가가 마음 먹으면은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가서 회의를 주재하겠다고요? 정말로 위협받고 있으면 그런 판단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방탄조끼.
방탄조끼 있다 하더라도요. 네. 뭐 사실 마음 먹으면은 얼마든지 그걸 좀 또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아직까지 저는 하나 궁금한 게 아직까지 수사를 안 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본인이 위협받고 있으면 밤에 잠잘 때 불편하지 않습니까? 두 발 뻗고 자기 힘들죠. 그런데 왜 이런 불안한 상황을 왜 유지합니까? 수사해가지고 빨리 협박범을 잡는 거 이걸 왜 하지 않느냐? 저는 민주당에서 입장을 좀 밝히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그 천막 당사의 위치도 지금 광화문이라고 밝혔잖아요. 현판식도 하고 네. 우리 뭐 보수 우파 분들 중에 열성 지지자 분들 중에 천막 당사를 절대로 테러하시면 안 돼요. 요거 테러하는 순간 이재명 의원은 수요일날 재판 안 나갑니다. 테러 할 것도 없지만 네. 절대 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